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사건을 들라면 누가 뭐래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특히나 수많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한 여러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서 향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일부 인사들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거니와 수많은 여당 현직 의원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데다가 심지어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 연루자로 거론된 상황인지라 이 사태는 이미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름이 언급된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한 아니라고 펄쩍 뛰고 있지만 이미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이 한 짓을 똑똑히 본 국민들은 이런 해명을 굳이 곧대로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허위 공시로 주가 조작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교모회하게 이용해 주가 부양에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 정권과의 유착설은 더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16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이피플러스에 150억 원을 투자한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은 지난 5월 7일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전날 회사가 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회사는 지금 옵티머스 사태에 깊숙이 연루되는 것으로 드러난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의 집중 수사 대상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밝힌 유상증자 배정 대상 중에 김 여사가 연관이 있는 청주 여객 터미널이 끼어있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니 당연히 김 여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시선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킨앤스킨이 밝힌 유상증자 내역은 각각 이피플러스에 20억, 청주 여객 터미널이 60억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주 터미널은 김정숙 여사와 연관이 있는 곳이라 이곳에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 여객 터미널은 인근 복합개발 등 올해 12월부터 현대화 사업을 앞둔 곳인데 김 여사가 이 터미널 소유주에게 병문안을 간 사실이 알려진 적이 있어 정권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개 증시에서는 이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 주가를 좌우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스킨앤스킨이 언급한 업체는 청주 여객 터미널로 실제로 해당 호재 대상인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과는 이름만 같을 뿐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비슷한 회사명을 끼워 넣어 주가를 띄우는 전형적인 교란작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왜 이런 교란작전을 썼는가 하는데 다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제 유상증자 때 청주 여객 터미널은 자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후 유상증자 배정 대상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도 교란작전이란 증거를 더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높이고 먹튀를 한 셈인데 여기에 20억을 증자해야 한다고 했던 이피플러스 역시 유상증자 대상에서 제외됐고 약속한 유상증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러한 의혹은 더더욱 사실로 굳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말 주식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사기꾼들을 보면 화가 나네요. 이렇게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시장을 농단하며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것은 정말 살인죄나 강간죄 못지않은 강력한 형량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또 풀려나올 것만 같아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게다가 기존의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되었다고 이미 보도가 나간 다른 인사들 외에도 또 다른 인사가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폭로되어 정말 여권이 정신 차리기 힘들 만큼 맹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인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진 장관은 지난 2월 본인 이름으로 1억 원, 배우자와 아들 이름으로 각각 2억 원씩 모두 5억 원을 NH투자증권을 통해 투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의혹을 폭로한 언론사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KBS라는 점에서 더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도 KBS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을 폭로하면서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하더니
이번에도 이렇게 특종을 터뜨린 걸 보면 지난 추석에 나훈아 씨가 KBS가 거듭날 것이라고 말한 게 괜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제 KBS도 언론다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조금씩 드네요. 참 다행입니다. 당연히 진 장관 역시 이런 보도에 대해서 펄쩍 뛰며 자신은 도리어 이번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진 장관은 16일 행정안전부 대변인실을 통해 먼저 최근에 보도된 옵티머스 펀드 가입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8월과 9월이 환급일이나 환매가 중단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주택저분 등을 통한 저축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품에 투자하게 된 계기 역시 평소 오랜 기간 이용해왔던 금융기관인 NH투자증권 이촌지점 직원의 안정적 상품이란 설명을 듣고 단순 투자한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평소 거래하던 금융기관 직원이 은행이자보다 높다며 권유에 가입한 것을 알고 있다. 진 장관님도 손실이 커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을 통해서 올해 2월 본인 명의로 1억 원과 배우자의 장남으로 각각 2억 원씩 펀드에 가입했고 다음 달인 3월에 배우자 명의로 1억 원을 추가로 가입한 등 실제로는 당초 KBS가 폭로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러모로 이번 일은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를 통해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 역시 증권사를 통해 투자했을 뿐 이게 옵티머스였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분들의 이런 꼬리 자르기식 부정을 어디까지 믿어야만 할까요? 정말 모르고 이분들이 투자했다면 이런 높으신 분들까지 속인 사기꾼들의 천재적인 머리에 혀를 내둘러야만 할 것 같고 알면서도 투자했다면 우리나라 상류층이 이렇게까지나 썩어 있었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말 엄청난 자괴감이 올 것만 같은데 말입니다. 이번 옵티머스 사태는 한 나라의 영부인이나 장관, 국회의원 같은 높으신 분들이 대규모로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면서 이미 어지간한 수준에서는 끝나기는 힘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옵티머스 사태는 B특급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란 뜻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는 소위 서민을 대변한다고 말했던 자들이 그 서민들이 대부분인 소위 투자자들을 등쳐먹기 위해 금융 사기꾼들과 결탁해 그 돈을 가로챘다는 점에서 최순실 게이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질이 나쁩니다. 그런데 왜 다들 조용한 건가요?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뛰쳐나와야 할 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